실형을 2년이나 받은 사람이 당을 창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게 미친 짓이다. 조국을 향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쌍욕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제22대 총선을 13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세차, 확성차 이런 것도 오늘부터는 볼 수 있습니다. 제외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다음 달 5일과 6일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첫 일정으로 출정식을 용산에서 했습니다.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윤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윤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에서 출정식을 하고 바로 충성동 갑으로 갔죠. 여기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는데 임종석 실장과 갈등을 빚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임종석 실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그런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전현희 박성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힘이 셉니다. 4월 10일은 여러분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역시 그 임종석 실장은 학생운동 할 때도 그 의장으로서 아주 그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세라고 해야 되나? 대중연설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서운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직접 나섰고, 특히 본인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그 지역구에서 함께 경쟁까지는 아니었죠. 컷오프였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전현희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의 그런 판단 아주 적절했고 참으로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오늘 새벽에 0시에 갔어요. 0시에. 대파값으로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거 사실 별로 시끄러울 일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거 대파값을 그렇게 정부가 공급을 하면 돼, 그냥. 그런데 그 하나로마트만 여러 가지 쿠폰까지 적용하고 지원금 적용하고 그래서 875원에 팔면서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수영 후보가 대파 그거 한 뿌리 값인데요?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말 그대로 대파가 일파만파가 돼서 조국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대파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적 관심을 이제 대파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 선거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놀래서 가락동 시장, 농수산물 시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대파가 어디 갑니까? 대파가 쪽파되지도 않을 거고. 조국 혁신당 대표,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분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서 출정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0시 1분 부산역, 잠도 안 자고 다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부산역 앞으로 갔네. 부산이 주는 힘찬 기운을 받아 안고 9번 조국 혁신당이 달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동백섬 등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 해결한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을 지킨다는 목표죠.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표 출근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151석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200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의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보수 쪽이 또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51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사실 180석 이상 200석 정도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국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좋은 법안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해도 가결을 시켜도 청와대가 아니라 뭐야 걔들이 있는데 용산 거기에서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하니까 심지어 자기 마누라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검을 좀 하자고 해서 해도 그것마저 가족에 대한 특검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0석 이상을 가져야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 가결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조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석이 되면 이제 뭐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고 개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야당으로만 해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151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180석 이상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범여권 전체가 다 해서 200석 이상을 얻어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저희들 101석이라도 주세요. 이건데 101석 개헌 탄핵만 안 당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1석만 주세요. 그러는데 이거 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또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98석이 딱 좋은 수치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죠. 일단 뭐 변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막판에 그렇게 막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을 해도 그걸 잘못으로 안 봐요. 이미 내 마음이 딱 굳었어. 그래서 잘못을 했는데 언론에서 막 나오고 상대 당에서 논평이 나와도 그들을 비난하게 돼. 그러면서 아니 이거 별 문제도 아닌데 상대 당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 너무한다.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많을 것 같지만 따로 이제 변수 이야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막말 문제라든가 지난 20대 21대 때 그 차명진 새로운 뭔 통합당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신이니까 새로운 미래당인가? 거기에서 뭐 세월호 막말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막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유인태 이 어르신은 좀 입을 좀 닫으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또 CBS에서 불러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완전히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패널을 보면 알아.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 패널은 없어. 그리고 그쪽에 가까운 기자 하나 놔두고 보수를 2명을 넣어요.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 뭐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을 이렇게 작사를 내죠. 그런 방송인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거기를 자꾸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서도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는 조국 당이 저렇게 뜰지는 상상도 못했다. 여기까지는 말이 돼. 뭐 당신만 상상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답니다.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게 미친 짓이다. 실형을 2년이나 받은 사람이 당을 창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게 미친 짓이다. 조국을 향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쌍욕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뭐 XX만 해야 쌍욕입니까?
미친 짓이라는 말도 쌍욕이잖아요. 지금 당을 만들어서 30%를 넘느냐 마느냐를 하고 있는 당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실형 너 2년이나 받았는데 어떻게 당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막말 한번 할까요? 대통령 한 사람 중에 형무소 안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정과 14번 이명박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대통령까지 해도 괜찮고 조국 혁신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미친 짓입니까? 아, 정말 미친 짓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침에 정말 화가 확 나더라고요. 내 진짜 그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양반 또 오늘은 또 무슨 막말을 하나 하고 내가 들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야. 아, 정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키웠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건 맞겠죠. 근데 왜 거기다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죠? 왜 이재명 대표가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속 좁은 모습을 보였답니다. 자기가 미는 사람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직접 공천했습니까? 누구누구 꽂아 넣어라 그러고 난 그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 얘들은 다 진명이고 난 내가 꼬붕들이니까 얘 공천해 이랬답니까? 뭘 많이 아는 분이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이가 속 좁은 모습을 해서 조국이가 뜨고 있어요? 분석을 잘하시고 방송에 나오시라고. 예, 저도 공중파에서 시사 프로 진행도 해보고 게스트로 출연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유인태 총장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거가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밟아버리는 게스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도 그렇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한동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한동훈의 한자도 말하지 않고 윤석열의 윤도 말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이 뜨는 것이 이재명 탓이다. 속 좁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지지자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윤석열의 저 무도함을 선명하게 깨겠다고 하니까 나는 저 자를 3년이 너무 길어 반드시 끌어내겠다라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윤석열과 날카롭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면. 거대한 정당 항공모함 같은 민주당은 그렇게 선명하게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 중도까지 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조국당은 선명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지역구에 한 명도 내지 않은 그런 정당을 향해서 너 이재명 때문이야. 이재명 때문에 네가 뜨고 있어. 너 그리고 미친 짓이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뜨는 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조국 대표가 그렇게 싫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그냥 선언을 하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쪽으로 전향하셨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민주 쪽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어른으로서 옳지 않다. 선거 끝나고 이런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시라니까. 누군들 이거 모릅니까? 나도 분석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러지만 선거 때니까 다들 조용히 있는 거예요. 민주진영의 원로라는 분들이 유인태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수많은 원로가 계셔. 그러나 그분들의 입을 딱 닫고 계시잖아요. 왜냐? 윤석열의 무도함을 깨야 되니까. 근데 혼자 잘났어? 나는 혼자 바른 말하고 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말해. 이겁니까 지금? 나 진짜 이분 이야기하다 갑자기 또 열받고 시간만 많이 갔네. 하여튼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한 게 나는 정말 나름대로 너무 많은데 유인태 총장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네. 이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 사실은. 예. 자, 뭐 하여튼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긴 들었죠. 유인태 같은 분들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이낙연 대표 같은 분이 나와서 막 거의 도우미 치어리더 노릇을 해줘도 국민의힘은 안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작 뜨는 것은 민주당이고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이중대 노릇을 했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뭐 선거까지 갈 것도 없어. 보니까 뭐 1% 나오던데. 예?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한동훈 효과가 좀 끝이 난 것 같죠. 이번에 선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게 뭡니까? 운동권 청산론이었어. 운동권 청산론. 근데 운동권이 어디가 있었지? 그렇게 많이? 당신이 청산할 만큼 운동권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년 전에 이미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래서 그 30여 년 동안, 30년 가까운 동안 정치를 했고,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운동권이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그 사람들을 악마화해야 됩니까? 그래서 딱 임종석 실장이 나올 줄 알고 성동 중국합에 누구예요? 윤희숙이 서울대 운동권 그러면서 막 경제통이라고 윤희숙이 서울대 운동권이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 이기려고 하나 엿먹어라. 그리고 임종석이 뺐잖아요. 그리고 전현익이 붙이더니 전현익이가 앞서가. 그 다음에 김경률이하고 또 누굽니까? 정청래 최고하고 붙이려고 했어. 그러다가 사천 논란 나니까 함은경으로 바꿨어. 함은경이도 운동권이야. 근데 지금 게임이 됩니까? 자기는 운동권 청산하겠다고 하고 곳곳에 운동권을 배치해.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응? 자기가 운동권을 더 중용하고 있어. 다 그냥 사천한 거잖아. 거기다 막 갖다 꽂았잖아. 당신네들은. 그렇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했잖아. 시스템 공천으로 했잖아. 뭐라 그래? 경선. 그 경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운동권 청산론이 뭐 자객 공천 어쩌고 하면서 거기다 탁탁 때려 박았단 말이야, 몇 명을. 근데 자객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자객으로 들어가면 불을 안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전기불 켜고 들어가. 막 자객이냐 그게? 엠마 웃기지 마. 그 다음에 종북 세력 때리기. 그래가지고 뭐 종북이면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이 나라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 현수막 걸러가니까 수도권 후보들이 야 미쳤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망한 게 그거잖아요. 의사 2,000명 딱 해놓고 난리를 쳐.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한동훈이가 나서서 의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쫙 악수하고 다 하기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찍어주세요.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응? 뭐 정부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중도층이라고 해서 윤석열을 좋아하겠습니까? 유인태 선생이나 좋아하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북 따지고 운동권 따지고 하면은 뭐 지금이 70년대야 80년대야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 응?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선거 칠 수 있겠어? 내가 뭐 국민의힘까지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망해먹어 주니까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 이뇨한 뭐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인가?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 편이야. 뭐 입만 열면 사고를 치더구만. 야 정말 의사죠 의사 그 사람. 가서 이제 의정 갈등이나 좀 해결을 하고 그러지. 그렇게 건떡하면은 입만 열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말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떠들어주면 참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뇨한의 입을 주목하시고 이뇨한이가 한 15석 정도는 이렇게 민주당 쪽에 갖다 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뇨한 위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